지난 1일부터 K리그 이적 시장이 열렸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또 이미 또 추진된 사항들이 있죠. 바로 박용진 선수와 김동섭 선수의 트레이드인데요. 네. 이 두 선수는 사실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팀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수인데 지금은 그 부산에서 박용진 선수도 부진하고 있고 성남에서도 김동섭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거죠. 박용진 선수가 성남에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김동섭이 또 부산에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를 윤성용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박용진 선수를 원더풀 K리그에서 히든 플레이어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선수가 득점 빼고는 제가 다 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득점에 눈을 뜰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김학범 감독 밑에서 득점에 눈을 뜨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역시 이제 김동섭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부진하지만 한 시즌에 1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2013 시즌에 입증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제 부산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용진 선수의 히든 플레이를 누가 뽑았는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박용진 선수가 2014년 울산에서 데뷔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울산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울산에 있었을 때 부상 이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의 활약은 하지 못하고 이번에 성남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편 이 J리그로 이적을 한다 안 한다 소문이 많았던 수원의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J리그 시미스 에스퍼랭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시미즈 에스펄스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정대세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에도 눈을 떴고 네. 경기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J리그 쪽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정대세 선수를 시미즈 에스펄스가 영입하게 됐는데, 제가 지지난주쯤에 서정원 감독을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기 전에 정대세 선수를 이적시킬 생각이냐? 근데 구단이 결정을 해야 된다.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쉬움이 조금 묻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대세 선수가 시미즈 에스펄스하고 합의를 받고 수원으로서도 정대세를 잡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가면서 결국 정대세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대세 선수가 J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대세 선수가 떠난다는 게 아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의 시즌볼 기록을 보면 더욱더 정대세 선수가 얼만큼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13년 시즌에는 23경기 나와서 10득점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7개의 골, 2015년도에는 6개의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 이제 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6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2013년에 기록한 10골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도움 기록을 보면 5개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11개 공격 포인트인데 이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대세 선수가 떠난다는 게 수원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대세 선수가 이 K리그와 또 구단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리그행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정대세 선수가 계약 기간이 이제 이번이 끝입니다. 올해가 끝인데 네. 그러면 재계약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수원 구단에서 재계약을 제시 안 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대세는 본인이 이미 31살이에요.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지금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었고 계약 기간도 단기 계약이 아닌 3년 이상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는 솔깃하죠. 하지만 정대세 선수는 수원에 대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남고 싶지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싶지만 수원에서 재계약을 제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지금 자기한테 오는 여러 좋은 제안들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끝나고 나서 올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수원이 재계약을 해줄지 만무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중간에 정대세 선수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본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애닝요가 팀과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전북 팬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애닝요 선수가 중국에 갔다가 이번 시즌에 다시 돌아온 네,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별을 고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냐면 애닝요 선수도 지금 전북 팬들에게 수요일 경기에서 잠깐 나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사실 애니온 선수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재개가 되고 그러면 이 애닝요 선수의 경험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지금은 약간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애닝요 선수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까지 시간을 줬던 최강희 감독이었는데 선수 본인이 본인의 실력이나 본인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선수는 이별을 먼저 팀에 고했습니다. 네. 네. 애닝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K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올 시즌은 한 골 2개의 도움에 그쳐 있지만은 2009년부터 전북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전국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최초로 60을 달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100% 입증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다만 지금 이주원 해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중국에 갔다 복귀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하향세를 타고 있는 사이에서 올 시즌 어느 정도는 자신의 능력을 못 해줬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사실을 애닝요 선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애닝요와 전북이 이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연애하다 보면은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뭐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꼭 이 전북과 애닝요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있네, 있어.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을 별로 이제 믿지 않는 네. 어떤 그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네. 그 말이 잘못돼 있어요. 떠났어.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됐어.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별은 곧 다른 인연의 시작이니까요. 네, 뭐 애닝요 선수와 이런 전북과의 말을- 관계를 네, 우리의 사랑으로 논하기에는 네. 깊은 것 같으니까. 근데 최강희 네. 감독이 애닝요 선수가 팀을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마다 네. 좀 더 기다려봐라. 컨디션이 어. 올라오면 너는 이제 또다시 중용될 수 있고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애닝요 선수가 마음을 확고하게 잡으면서 팀을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애닝요 선수가 떠나고 나서 이제는 그 전북 입장에서도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루이스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북은 애닝요 선수의 빈자리도 지금 메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애닝요하고의 이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네. 전북은 그 일강으로서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네, 애닝요 선수 지금은 K리그를 떠나지만 언젠가는 K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 반등을 노리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입 시장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선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벌써 많은 선수들이 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이현승, 완델손, 김태봉, 손설민, 한희곤, 고민혁 그리고 플라멩그에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하피냐까지 지금 영입을 마친 상태가 됐거든요. 네. 하피냐는 아직 기용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이현승이나 완델손, 김태봉을 비롯해서 이미 출전시킨 선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팀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문식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선수들은 나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지 못했다. 왜냐면은 올 시즌 시작할 때에는 대전이 최문식 감독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문식 감독이 중간에 지봉을 잡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영입은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하반기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 분위기 그리고 팀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